안녕하십니까. 야, 우리 이 박사님 정말 오랜만에 예. SNS의 황태자인 만큼 아, 하루에도 황태자. 한 4개, 5개씩 올리고 이거 짧게 올려요, 짧게. 짧게는 아닌데. 복잡이만. 아니 뭐 어떤 감성이나 이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런 내용을 다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고부건 변호사와 이정민 우리 박사님 예. 두 분, 그냥 뭐 고석준 그분은 거는 뭐 워낙 진보 쪽이 많이 오르니까 이 두 분 내용 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내가 모르는 우리가 기자들도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뭐 그 내용을 자꾸 다루는데 자 우리 이정민 그 박사님 같은 경우는 SNS에 올린 게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광범위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논리적으로 그걸 다 풀어내시고, 그러니까 이거 다 그런 증거를 다 내잖아요. 뭐 내역을 뭐 위성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흐름 뭐 계산 방식 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요즘 참 보도자료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 정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지사님도 고생하고 많이 계시죠, 많은. 지사님이 고생한다고요? 근데 요즘 보면 지도자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주무시면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뭐 잠도 잘 주무시는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도지사 된 이후나 그 전에도 뭐 그 국회의원으로 현역이 있을 때부터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얼굴을 저는 유심히 봐요. 저도 좀 건강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볼 때 얼굴 색과 눈동자 색을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조금 얼굴 색은 뭐 남자들도 화장하니까 좀 가릴 수 있지만 눈동자 색은 못 가려요. 그래서 함축된 내용은 뭐 저는 혹시 음주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얘기는 뭐 들리긴 하는데 뭐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존경하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그 좋아하던 막걸리도 한 잔 입에 안 대셨어요. 그게 지도자가 걸어야 하는 진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도지사가 뭐 인생 목표, 자기 인생에서 내가 도지사 되는 게 꿈이다. 그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도민들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제도의 발전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가장 핫 이슈죠. 뭐 제2제2공항을 넘어서는 논란. 뭐 일명 섬식 정류장. 그런데 요즘 이거 제가 단적인 예로 제가 여러 번 우리 부모님 댁이 용담 쪽이니까 도청에서 일을 보고 용담 쪽으로 가려면 터미널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공항 쪽 해갖고. 그런데 예전에도 차를 많이 막혀있지만 지금 현재 차가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이게 엄청 걸리는데 도청에서는 뭐 버스 이동 속도가 43% 향상됐다는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러면서 도민들은 정말 아우성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저희 도청이 보도자료 보면은 뭐 잘 됐다, 뭐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다, 뭐 민선 8기, 뭐 최대 성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여기 너무 막히니까 터미널 가는 방향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밑으로 공항으로 원래 공항바늘길이 공항하고 터미널 분리해 갖고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공항 쪽으로 이제 차가 많이 막힌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누르면 이제 풍선 효과 나타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우회도로가 밀리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현명한 사람들은 버스 전용 차로 있는데, 그러니까 자가용 운전자들은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 데를 다녀요. 왜? 여기 버스 전용 차로 때문에 차들이 안 오거든. 심리적으로 절로 가면 막히니까 안 가. 그래서 일반 승용차 운전하는,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들이 좀 약은 사람들은 맨 가장자리 차선으로 달려요. 근데 이제 가장자리 차선은 뭐냐면 가끔가다 화물 차량이나 이런 불법 주정차 됐을 때 꽉 밀리는 거예요. 하나만 한 10초, 20초만 밀려도 신호 한두 개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 도정에서는 삼식 정류장, 버스 중앙차로자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홍보를 네. 하는데요. 예, 예. 그 성공을 어떤 기준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참 아쉽게도 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지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리한 증거를 했어요. 버스 운행 속도 전과 후 비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버스 전용차로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당연히 버스 전용차로로 가는 게 버스 그렇죠. 이동 속도가 빠르죠. 일반 차량하고 같이 겹쳤으면 계속 멈추는데 당연하죠. 버스만 가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일반 버스 섬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버스만 놓고 얘기할게요. 섬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됐냐면 이 양문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역주행 방식이 아니잖아요. 서울처럼 역주행 방식일 때는 오른쪽으로 내리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양문형이 되다 보니까 뭐가 줄어드느냐면 버스 수송 능력이 확 줄어버려요. 버스 수송 능력이 준다고. 그냥 입석으로 가야 되는데 참 제주도는 이 아이러니하게도 생각보다 60, 70대들이 버스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60, 70대, 그 다음 10대, 20대 초반,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 자가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버스 좌석을 줄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특히 노인들은 안전사고가 우려돼요. 그렇죠. 예, 힘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 급정거, 급출발. 그래서 전체적인 수송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버스 한 대가 뭐 한 4km의 시속 4km의 속도 개선 효과가 낮지만 수송 능력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교통 개선, 흐름 개선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쁘면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위에서 잘못 지시하니까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얘기까지 또 제 힘을 통해서 하라 그러면 지도자가 3류면 밑에 일하는 사람은 4류, 5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 윤석열 한번 경험했잖아요. 대한민국 거의 거덜내버렸죠. 그리고 원희룡 도정 때도 원희룡 지사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누가 제주도를 작살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지금 오영훈 도정은 앞으로 남은 1년이 걱정될 정도로 지금 작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오영훈 지사께서 최근에 예. 삼식 정류장 예. 관련해 갖고 개소식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 초대해 갖고 예. 했는데 오영훈 지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념사에서 도민들이 환경과 보행권 확보 해법으로 삼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결합한 혁신 모델을 도입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동강로, 도령로, 노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고급형 BRT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했는데 예. 지금도 이 정도 아우성인데 여기 특히 노영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몰리는데 예. 어떨 것 같습니까? 박사님 같은 경우. 아니, 지금 우리가 중앙차로제 한번 하면서 네. 생각을 해봐요. 원희룡 도정 때 한 중앙차로제는 아라초등학교 전까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 양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타고 내려요, 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하나씩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 뭘 줄였어요? 옛날에는 그 넓었던 보도를 확 줄여요. 그리고 차선도 굉장히 좁게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방향은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자전거는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가장자리 차선으로 다녀야 돼. 근데 솔직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통행권이라든지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제 뭐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서행하는 그런 것도 해줘야 되긴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섬식 그러니까 양문형 버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적이에요. 그 보도를 줄이진 않았으니까. 보도도 줄이지 않았고 가로수도 원래 그대로 살릴 수 있었는데 오영훈 도장은 진짜 무식하게 가로수 다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이해를 못해 그거. 그래서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걱정되는 게 동광로 좋아요. 동광로까지 갈 수 있어. 근데 동광로는 서광로하고 좀 달라. 거기는 보도가 약간 폭이 좁아. 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랑 네, 서광로는 뭐 그 비슷하긴 하겠다. 그렇게 되더라도 저쪽은 동안은 또 경사가 많잖아요. 그 경사는 그거는 뭐 큰 상관없어요? 문제는 네. 안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지금 가장 그 중앙차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쪽도 이제 하는데 우선 수송 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동서광로는 뭐예요? 터미널이 아직도 저기 있잖아요. 그럼 네. 터미널이 외곽에 있으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시내버스로 환승해가지고 오면 돼. 근데 제주도 도민들은 환승에 대해서 정말 환승을 잘 안 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환승만 제대로 되면 이거 삼식 정류장 괜찮아.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한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선 버스 오는 대수가 그 노선 간격, 버스 간격이 짧아야 되는데 보통 한 3분 이내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보면 어디 저쪽 그 어디죠? 관광대에서 어디 봉계까지 가버리면 이게 한 노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노선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뭐냐 예를 들어 해태동산에서 어디입니까 저 영락교회 거기 사거리까지 다니는 차량은 거기만 계속 거기까지 왕복으로 다니면 되는 거야. 구간을 짧게. 짧게. 그러면 2, 3분 간격으로 한 대 계속 다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뭐 서사로나 이런 데는 순환버스 돌리면 돼. 그거 계속 거기만 놀라 그러면 돼. 그리고 중앙차로제 삼식정류장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환승하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 갈아타는데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서남북 방향으로만 차가 다닌다고 칩시다. 그럼 신제주에서 와가지고 제주도학교 가려면 시청에서 갈아타잖아요. 그럼 시청 앞에서 어느 곳에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가야 되잖아. 그동안에 있던 것들은 굉장히 좀 멀었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로 이제 동문시장이나 이런 데 있다가 제주도학교 가려고 버스 타려면 어디서 타야 돼요? 옛날 지금 뭐 국민은행 앞에 지금 그 없어진 지금 재민신역. 그 앞에까지 걸어와야 되잖아. 한 2, 300m를. 이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정류장과 정류장 간격이 이게 환승하는 데 너무 길었던 건데 이제 차로제 하면 정류장 하면 그거는 좀 짧아져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우려되는 바는 고급형 BRT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버스를 그걸 BRT라고 할 수 있나? 나는 그 좀 급행 광역 간선 버스가 BRT인데 이걸 그 뭐 우진인가? 특정 업체 얘기해도 되죠? 그 중국 업체. 요즘 중국 자동차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 거의 다 붕괴 일보 직전인데 대한민국만 호구예요. 그 한 4만 5천 4억씩 주고 사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40% 50% 할인해 주거든. 그것도 뭐 일가에서 원가 그대로 샀다는 얘기도 있고. 원가? 원가 그대로 어떻게 사? 원가는 거기 원가 그대로 샀으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금 안 해주는 그 원가로 샀다는 얘기야. 그럼 더 비싸게 산 건데. 그러면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걸 써야 되는지. 또 이제 뭐 또 수소한다 그럴 거고, 수소하면은 뭐 수소는 그냥 뭐 공짜로 생깁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에는 리베이트라는 게 보편화돼 있어요. 한국은 그거 받으면 불법이죠. 아, 그렇죠. 그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희도 야 이거 그러니까 고급형이라는 말은 왜 들어갔을까? 고급형은 말이 고급지잖아요. 그게 고급형이라고? 아니 솔직히 우리 공항 버스 있잖아요. 공항 이렇게 활주로 터미널에서 비행기까지 가는 그 버스
그 양문형 버스들 많잖아. 예. 그거 얼마나 그 최소한 그 정도 돼야 고급스럽다고 할 수 있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네. 그렇게 되면 그 완전 저상에다가 휠체어로 그냥 이게 쭉 내려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진입되고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뭐 저쪽에 어딥니까? 신정리 로타리 가면 도청 앞에 가면 버스 딱 설 때 봐봐요. 버스 베이가 있어. 버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안으로 해서 딱 그 교차로에 맞게 해서 저장 버스면은 딱 그 턱에 맞게 이렇게 빈틈없이 세워줘야 되는데. 휠체어 잘 들어갈 수 있게. 예. 안 하지 당연히. 버스 기사들이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럼 당연히 못 걸으면서 맞추지. 시간을 맞추라고. 그럼 못 맞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에서는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우리도 일반인들처럼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이 좋다. 우리만을 위해서 뭐 특별한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솔직히 저 장애인 분들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동 지원을 할 때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그냥 일반 정상인들은 그냥 저상버스 안 만들어도 돼. 그냥 높은 거 해도 되잖아. 그냥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 없으니까. 근데 이제 노인 이제 우리도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그렇죠.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상버스로 가는 게 맞지. 교통약자가 되니까. 그렇죠. 그 제가 궁금한 게 예. 제주도에서 제주형 고급 BRT 사업은 교통 인프라 확장과 함께 예. 환경 보존, 도시 경관 유지, 예. 보행자 중심 설계, 교통 효율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중 교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디 전문기관에서 평가해 준 데 있어요? 제주도에서 얘기한 거니까. 아니, 그런 거 평가받고 있다 하게 되면 예. 평가를 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놓고, 아, 이건 정말 잘 된 거야. 그거는 또라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바보들이나 제가 하는 말하죠. 짓이에요. 자평. 그건 자평이 아니고 자뻑이지. 자뻑. 자, 여기서 예. 교통 인프라 확장과 환경 보존. 환경 보존은 뭘 보존일까요? 전기버스 전기버스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예. 건가요? 도시 경관 유지. 가로수 다 자른 거? 그거는 도시경관 파괴한 거지. 그리고 파괴는 뭐죠? 나는 중앙 그 삼식 정류장 들어가서 기절할 뻔한 게 있어요. 예. 그 삼식 정류장은 원래 그 왜 실패작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지금 보면은 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놨어. 아, 그래요? 예. 아니, 요즘 안 가봐갖고. 그리고 원래 그 이런 꾸릿집이나 이런 데는 거기서 이제 원통형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 그럼 왜 그렇게 만든 거냐면 지하철 만들 예산은 없고 버스로도 지하철과 똑같은 효과를 내자 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통형 이렇게 사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표를 받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데 있다가 바로 버스 오면 딱 내리면 바로 타면 돼. 뭐 두량이 한꺼번에 붙어서 다니잖아. 근데 우리는 한 장짜리만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원래 두량 해야 돼. 앞뒤로 버스 기사가 있어야 돼. 앞뒤로. 그럼 왜 그러냐면 버스는 저런 거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저 지하철 같이. 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버스 하자면 이게 그렇게 차를 만들려면 이게 자동차가 그 뭐 한 대당 뭐 두 명씩, 예. 두 사업, 명씩 해야 돼, 일단. 2명 있어야지. 원래 전자동 하면은 저 경전철처럼 돼 있을 때는 그냥 한 명 없어도 돼. 운전사 없어도 돼. 그냥 자동으로 자율주행 되니까. 자율주행도 아니고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 지금 현재 에어컨 켜놓은 상태에서 오픈돼 예. 있습니까? 예. 24도가 넘어가면 예, 자동으로. 예, 저 에어컨 켜져. 그리고 겨울에는. 자, 이게 보면 자, 요렇게 타는 데가 바뀌잖아. 예. 그러면 대기하는 데는 어디야? 안쪽이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연료율이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지.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넣었으면 그
문짝에 그 이중 문짝을 넣는다든지. 아니 창문에 거기 뭐 벤치니 뭐니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비뒀으면 글로 이렇게 딱 서 있다가 뭐 정류장에 앉아 반드시 앉아서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뭐 약자 노인들 위해 가지고 테이블 저 벤치 한 두 개만 정도만 만들어주면 앉아서 쉬면 되고 또 그리고 2, 3분 간격으로 오면 그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있다가 그냥 바로 예. 가니까. 다 가면 되잖아. 근데 이걸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거 왜 그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버스 타면서 이걸 카드를 찍냐고. 들어갈 때 찍게 하면 되지. 들어가고 나올 때. 그렇지. 버스에 설치하지 말고. 네. 근데 그거 왜 못하는지 알죠? 예. 중공영제라서 그래요. 왜냐면 버스 회사별로 우리 몇 명 태웠고 뭐 했고 그게 뭐가 필요했어. 리스트를 뽑아보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때 중공영제도 지금처럼 할 거면 아예 그 버스 회사 다 예산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공영제로 가든가. 아예 아싸리 공연에 예. 가든지. 그게 나았지. 공영버스. 그러면 만약 저렇게 돼버리면 제주도나 제주시 행정기관에서 네. 일반 그 상점들, 네. 일반 업체들 그 오픈해갖고 더운 날 네. 에어컨 열어놨고 하는 못 막겠네요. 행정이 스스로 그 잘못을 지금 실행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 그분은 난 책임 못 졌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전문가가 분이 그랬어요. 제주도 이거 딱 보고는 아 뺏기려면 제대로 뺏겨라. 쪽팔리게 이거 뭐냐. 제주도가 벤치마킹은 거기 어디죠? 모르겠어요. 뭐 말레이시아인가 어디라고.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원래 시작은 꾸리쭈바예요. 꾸리쭈바? 꾸리찌바. 꾸리찌바? 브라질. 아 브라질.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도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전철을 만들 돈은 예산은 없고 뭐냐 이거를 또 전철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니 광역 간선 버스를 만든 거야. 그게 BRT거든. 그래서 원통형 정류장으로 딱 들어갈 때 저 버스 요금 내고 내릴 때 그냥 나가고 거기서 그럼 문이 두량이 딱 한꺼번에 딱 이거에 맞춰서 들어와. 그럼 하차하는 사람도 쫙 하차하면 기다렸다가 딱 타면 그냥 출발. 그래서 시간대별로 2, 3분 안에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그래 그만큼 또 인구도 많나요? 네. 인구 많죠 거기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버스 예를 들어서 트램으로 가기 위한 전작업이면 뭐 그러려니 해. 그러려면 만약 저거 하려면 차라리 저 노면 트램 버스도 트램처럼 쓸 수가 있거든. 그 바이모달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두량 연결해가지고 전기로 가는데 가선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 전기를 다른 방식 있고 무가선 방식이 있어요. 무가선 해도 충분하거든 저기. 아니 뭐 가선 해도 상관없고 가선도 또 가선으로 해가지고 가면 그게 제일 낫거든.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남는 한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내줘야 돼. 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차선이 승용차 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승용차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 뭐 생경으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만 타고 다니고 그 뭐 영어 뭐 수송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나 타고 다니고 나머지 웬만한 사람들은 자가용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동차 보험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 어떤 제가 아는 분이랑 얘기하다가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이제 보편화되면 이제는 자동차 가격에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돼서 그런 차가 나온다고. 그리고 굳이 무인 운전인 시스템이니까 내가 굳이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 교통일자도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자가용 수는 점점 줄어든다 이게. 혹시 박사님 그 오영훈 지사가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교통이 불편하게 되면 자가용을 운전할 거나 그런 큰 그림을 빅피처를 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정말 다행이죠.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오영훈 지사였으면 나는 네. 한타선을 네. 자, 이게 모든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어떤 정책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어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면 과감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불편함, 이해 관계자로부터 먹는 욕은 한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끝나. 근데 그 혜택은 100년, 200년을 보거든. 그렇죠. 근데 제주는 거꾸로 가. 아, 저거 말 안 들어주면 다음 선거에 날 찍어줄 거라고 표심 하니. 때문에. 예. 그게 아주 멍청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박사님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딱 한 번만 도지사하고 예. 표심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기 추진할 거 추진하고 그렇죠. 그래서 평가받고 예. 그래서, 에이, 하지 말려면, 에이, 나 안 해. 하면 되는 거고. 제발 유권 도민들이 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왜 중앙정부 가서 눈치 보고 그거 합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웬만한 거 특별법에 다 반영돼 있고 대통령령 만들지 않아도 그냥 우리 조례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이번에 그 뭐 개통 후 그 섬식 그걸 통해 갖고 뭐 시속 50% 53% 향상된 큰 효과를 나타냈다 했는데 아이, 그건 그 연구 자료가 제주연구원이네요. 아, 그거는 걔네는 그게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의 시행 전에는 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청 근처에서 도청 쪽으로 갈 때 어떻게 갔냐, 뭐 자가용 타고 갔습니다, 택시 타고 갔습니다, 버스 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지금은 전용차로 이렇게 옛날에 버스 타고 간 사람한테 또 물어봐야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 가장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앞에서 속도가 잘 안 났는데 요즘은 중간 24시간 너무 원활해가지고 버스만 탑니다. 그 말은 예. 질문할 때 질문지를 예. 원하는 방향대로 솔직히 그 작업을 우리 통계를 해놔니까 네. 알잖아요. 근데 연구원에서 뭘 가지고 했을까요? 뭐 제주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ITS 센터 자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ITS 센터가 이 라인이 다 묻혀 있어. 그래서 버스가 시속 몇 킬로 지나가고 이게 다 나와. 그 설치하면서 밑에 예, 그 그러니까 땅을 라인이- 파는 예, 이유가 아니요. 원래 이렇게 다 깔려 있어 제주도에. 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거야. 아주 단순하게 한 거지 뭐 그거. 그러니까 표본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하면 전용차로면 빨리 가죠. 도청 공무원들이 하면 아이 뭐 지들이 전문가야 해서 막 도민들이 그러잖아. 연구원에 그래도 박사가 했다 그러면 와 박사가 했네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알고 보면 도청 공무원이 준 자료 가지고 연구원은 자기 이름만 빌려준 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제주연구원을 없애야 된다. 제주도가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제주연구원은 나름대로 연구 업적도 있지만 제주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연구원. 제주연구원은 저도 거기 1년 근무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거기 원장이라는 자리는 제주학교 총장으로 가기 위한 건널목이에요. 디딤돌.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자, 연구비들이 있어. 그러면 왜 제주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의 질적 수준이 최악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교수들한테 뭐 외부 연구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 한 200~300만 원 주고 어떤 뭐 좀 많이 줄 때도 있고. 그러면 교수들이 연구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안 하지. 그럼 뭐 회의 몇 번 참석해가지고 그 회의 수당으로 이렇게 받고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밥 잘 얻어 먹고. 일각의 민산 일각이죠? 뭐 대부분 그러지 않나? 나 모르겠어. 나 1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연구원장 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 총장 출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딱 한 분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셨어. 이제 이분은 이름 얘기해도 돼. 네. 양영호 원장님. 우금민 지사 시절에 연구원장 3년을 하셨는데 이분은
연구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일일이 다 읽어요. 자기 전공 아니라도. 그래서 이거 평가를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 연구원이 우호적이건 우호적이지 않든 제휴군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 다 모셔라. 연심회를 해, 연구심의회. 평가회도 하고. 저 의회에 있을 때 몇 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연구 보고서 그냥 연구 보고서 성과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했는데 그 다음 오는 사람들은 뭐 그 다음 다 그냥 그 양영호 원장님. 예. 그 시간 내기가 힘들 텐데. 네? 제주 연구원장이 워낙 바쁘잖아요. 아 그분은 원 총장 나가거나 이런 거에 관심을 딱 끊고 오로지 원장 일만 했기 때문에 진짜 순수하게 원장 일만 하신 분이에요. 되게 교수분들 보면 테크노파크나 예. 제주연구원이나 예, 바쁘잖아. 예. 그거 왜 그러냐면 판공비도 많지. 그다음 이제 뭐 한 자리 할 때 교수들한테 용돈도 주고 뭐도 하고 사전선거운동 다 하지. 근데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조직이 제대로 돌아요. 조직의 장이 그냥 나는 내가 맡은 일만 하겠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 맡은 마음은 예. 그렇죠. 예. 예.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그 지난번에 뭐 지금 이제 실명 깎게요. 양덕순 전 원장 예. 뭐 총장 출마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 대답 안 했다가 사퇴 시간 딱 맞춰가지고 사퇴하는 거 봐요. 자, 그 당시에 자 연구원에서 한 연구원 한 명이 쓰러졌어요. 과로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재활받고 있는데 물론 생전 닭병 잡고 이제 휴직 처리는 됐지만 누가 병원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출근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이게 뭐 산재가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산재가 안 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또 저 또한 그래서 나온 거였고 그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연구원에 있다가 또 외부로 자리 이동한 연구원들도 있어요. 왜? 너무 힘들어갖고. 아니 이 꼴 저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연구만 하고 싶다. 예. 그래서 근데 연구원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을 잘 듣잖아. 말을 도청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각종 뭐 발표회장 가면 뭐 토론자로 가면 뭐 좀 요즘 한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만 원 이상을 주겠지. 밥 사주지. 뭐 근데 설명하면 50만 원. 50만 원 주잖아. 이제 이런 걸 한번 봐봐요. 이게 한 달에 몇 건 있느냐. 10건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 연구원에 보면 자기 자리 지키는 연구원들이 거의 없을걸? 다 그 짓 하러 다녀. 그 가서 뭐 방송 출연하고 뭐 하고 이게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없애야 제주도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뭐 예를 들어 포함해갖고 연구기관에 의뢰를 제주연구원에 왜 요즘 왜 연구기관에 의뢰합니까?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한데 일용직 있잖아요. 일용직으로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의회같이 전문위원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당신들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우리가 고용할 테니까 연봉은 얼마입니다. 그것도 직급에 따라 가지고 뭐 박사들은 파격적으로 연봉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네 감사받기 귀찮으니까 하한을 주거든. 상한은 딱 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주일에 3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명 딱 주고 그럼 모집한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 1년 뭐 2년 이건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딱 그것만 해서 그냥 고용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뭐해. 널린 게 요즘 전문가들인데 200통 수백 통씩 와. 그리고 요즘은 기술 좋잖아요. 뭡니까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도 다 화상회의 다 할 수 있고. 자 아무래도 이거 제가 예. 이 관련해 갖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조만간에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 갖고 그에 대한 내용 다루는 걸로 워낙 많은 내용 다루다 보니까 이상 일로 마치겠습니다.